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달릴까 말까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선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역시 우리가 호재 남매가 맞나 봐요. 코스닥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앞으로 계속해서 쭉쭉 가길 바라면서 네.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에이스테크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전일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5G, 오또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낙폭이 어마무시하게 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좀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5G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은 어떤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미국의 인프라 구축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 가장 컸는데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의 5G 인프라 구축이 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고 또 삼성전자가 인도의 최대 통신사인 지오와 또 에어텔과 지금 이제 수주 체결 관련된 수주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기 때문에 인도의 5G 인프라 구축의 가장 최대 핵심 수혜주가 에이스테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5G 장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테나와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에이스테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5G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다가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 후 시장이 좀 밀렸었잖아요. 그 여파로 약간의 조정이 나와줬지만 지금부터는 하락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이상 하락이 나왔고 또 이제 코로나도 거의 지금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도 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실상 4차 산업의 인프라는 가장 핵심이 5G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이제 어제 12,8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고 2차는 1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줬을 때 제가 손절 라인대 1,400원 말씀드렸으니까 11,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G 장비주 이제는 진짜 믿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계속해서 홀딩 관점 얘기해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소프트샌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소프트샌도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소프트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클라우딩 대표 업체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상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를 3,400원 말씀드렸고 2차는 3,7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750원을 말씀드렸는데 2,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두 종목 리뷰가 네. 끝났고요.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미국 아마케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미국 아마케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미국 아마케 섹터를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뭐 3년 만에 맞습니다.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리는 맞습니다. 거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뭐 네오이뮨텍,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3에서 7%대로 강하게 맞습니다. 올라주고 있긴 한데 좀 추격 매수를 해야 하나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5G랑 마찬가지로 워낙에 낙폭이 컸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사실상 거품이 좀 꺼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난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대면으로 한다고 했다가 비대면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 아마케에서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무 종목만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미국 아마케 섹터를 한번 가져와 네, 봤습니다. 그럼 미국 아마케 섹터 지금 네.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역시 뭐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자 이런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아마케 섹터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가져온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미국 아마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 한미약품, 유행양해를 비롯해서 14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뭐 아무 종목만 사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좀 기대감이 높은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ABL 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를 오늘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현재 흐름
흐름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는 ABL 바이오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아마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이중항체와 명역 치료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관련해서 핵심 종목이 바로 이제 ABL 바이오고요. 국내에서 가장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고요. 꾸준하게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국내에서 명역 항암제 임상 1비 상이 지금 순항 중이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역 아마케에서 사실상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노이즈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의학계에서도 임상 관련해서 유의성과 안정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2상, 3상, 또 신약 개발까지 계속해서 가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노이즈에 대한 임상 노이즈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인 좀 안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BL 바이오는 상장 전부터 일단 나스닥 상장사인 이제 콤패스 테라퓨틱스가 이미 기술 수출을 이뤄졌고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또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세계 이제 ABL 바이오의 또 이제 그 이중항체 관련된 권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컴패스 테라퓨틱스인데 일단 지금 국내에선 임상이 지금 진입했고요. 또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임상 1,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임상에 대한 노이즈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전히 비독점적으로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달에는 또 1조 3천억 정도의 파키스병 기술 수출이 이어졌고요. 치료제가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 ABL 바이오고 가장의 키워드가 이중항체가 가장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네. 많으시잖아요. 그동안 뭔가 갈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역시 바이오 종목들이 오를 때는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 ABL 바이오가 좀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네. 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장 안정적인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케를 필두로 또 이제 글로벌 비파마들에게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중 항체는 면역 항암제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좋다.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업황 회복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도 ABL 바이오가 가장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000원 부근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23,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28,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요. 2차는 31,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암학회 14개사가 참여하는데 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말자. 맞습니다. ABL 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31,0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섹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인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소재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에코프로비엠,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오늘 2차 전지가 대장 종목으로 올라섰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소재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하나요? 네. 오늘 조금 많이 오르던데? 네, 일단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는데 네. 앞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진짜 맘 놓고 대놓고 살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소재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떤 노이즈가 있고 이슈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게임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4분기 어닝 쇼크가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최근에 1월부터 가장 낙폭이 컸었던 게 뭐 LG 엔솔발 또 수급 교란부터 시작해서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저감, 그래서 2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소재다라고 판단돼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 놓고 살 수 네. 있는 게 바로 이 2차전지 소재 종목이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제 2차전지에서 이제 4대 요소가 있는데요. 네. 일단 양극재 관련해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폭발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네. 또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동아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는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래서 음극재 관련해서 하나 대장주를 가져왔습니다. 음극재요? 그래서 음극재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를 네.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현재가 어떤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 재료 현재 구간에서는 3%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6,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 에코프로 BM이 오늘 폭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2차전지 소재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대 요소 안에서 순환매가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음극재 대표 종목인 대주전자 재료가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음극재 대표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왔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해서 전기차용 이제 파우치 셀을 적용한 기업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특허만 110개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기인데 거기에 MLCC용 전극 페이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강력하게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음극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섹터는 사실상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지금 앞으로 이제 호재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젠 텍사스 관련해서 이제 오픈이 앞두고 있고 기가팩토리 오픈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상승해 나왔을 때는 자율주행과 국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대주전자 재료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사실 지난 11월에 정말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13만 원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 라인대를 87,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9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0만 6천원 라인대, 2차는 11만 6천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소개해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알차게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네. 4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정말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해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에코프로 BM 25에서 30% 이상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주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